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언제까지 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번스타인 자료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번스타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SK 하이닉스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이 가니까 그 보시게 되면 매출 있죠. 토탈 레버뉴. 요거 자체가 2017년도가 58만 2천, 2028년도가 31만 9천에서 즉 말해서 피크는 2027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크가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가를 갖다가 갈 수 있는 것은 1년 내지는 6개월 앞서가니까 많이 가면은 2027년도 초반, 그다음에 2020년도 말까지는 달리지 않겠는가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일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D램의 매출만 보더라도 이게 한국 돈입니다. 한국 돈 10억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5만 6천, 여기가 27만이니까 여기가 이제 피크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랜드의 매출 역시도 12만 5천에서 4만 7천만에 줄어든다 해서 2027년도가 피크가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D램에 대한 GP 마진 있죠. 94%나 되고 있고 2020년도가 90%면 엄청나죠. 90%, 94% 이렇게 되고 있대. 이제 이때부터는 86%니까 줄어드는 거고, 랜드의 GP 마진은 79%, 이게 83% 되고 있죠. 랜드라든지 GP 마진 자체가 D램이라든지 결론이 2027년도가 피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 봐야 되겠고, 이제 2010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 때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자, 2분기 본다. 요번에 일단 84.8%까지 나왔죠. 근데 예측치가 이제 90.9%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92, 92.7. 그러니까 아직까지 연말까지는 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뭐 이렇게 100원 주고 팔아서 이 정도 남는다는 건데, GP 마진이 말도 안 되게 남는다는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고 있고, 물론 이대로 간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체킹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 랜드의 GP 마진 역시도 78, 83, 84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에는 2026년도 말까지는 달리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GP 마진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하셔서 결론 숫자로 이게 번스타인에서 그냥 예측치니까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알고 나시면 우리가 조금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등락달락 한다 하더라도 들고 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국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한 주를 보냈고, 안트로픽과 삼성의 계약 체결 소식으로 화려하게 마무리되었는데, 자, 코스피 지수 변동성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 자체는 금요일에 엔트로피카의 주요 인공지능 칩 계약 체결 소식에 힘입어서 8% 급등했고, 코스피 지수는 금요일에 5.75% 상승하면서 한국 증시에 극심한 변동성으로 가득했던 한 주를 마감했죠. 또 한국의 원화는 올해 들어서 달러 대비 6% 이상 하락했는데 상당한 경장 수시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출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좀 많이 팔고 있죠. 그래서 포트를 갖다가 조금 일단 조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연구소인 엔트로픽의 최근 투자 라운드에 참여한 지 한 달 만에 언론 매체 더 인포메이션은 삼성전자가 차세대 파운드리에서 인공지능 연구소를 위해서 맞춤형 칩을 생산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일단은 보도를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의 지금 변동성 지표도 엄청나죠.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변동이 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많은 돈 있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 돈에 위에서 밑에서 사실 분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위에 사신 분들 중에 내 포트에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그런 분들은 이제 올라오면은 일부 좀 익절하셔서 포트를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일단 또 내려가면서 하면 되니까, 그다음 두 번째 레버리지가 너무 많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역시도 일단 좀 줄이셔야 된다. 그래서 변동성이 클 때는 물론 올라가면 좋죠. 근데 내려갈 때도 많기 때문에 심리로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너무 많은 포트를, 너무 많은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게끔 그렇게 포트를 좀 조정하시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도 너무 많으니까 다우로 다 옮겨가고 있죠. 그런 식으로 포트를 좀 조정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장된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2025년도 봄에 시작된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 경신을 활용하기 위해서 레버리지 상품을 사용한 개인 투자가들의 과도한 투기 행위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수 상승분의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 그다음 SK 하이닉스 주가 상승에 힘입은 것인데, 두 회사를 합치면은 거의 절반 이상, 지수의 절반 이상이 차지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전날에 14% 급락, 금요일에는 11% 급등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또 7월 10일에는 나스닥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주 1779만 주를 갖다가 ADR 미국의 예탁증권 형태로서 상장해서 290억 달러를 조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러한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한국의 원화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화 역시도 2020년도 내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자, 한국이 주로 메모리 칩의 수출을 통해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달러 대비해서 6% 이상이 하락되고 있다. 자, 안 바꿔오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중요한 것 자체를 본다면은 이렇게 14%, 11%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은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밑에서 사신 분 상관없고 자, 위에서 사신 분들에 한해서는 자, 그렇게 하루에 급등량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자, 보트는 조금 일부 조정하시고 일단 레버리지는 너무 과하게 쓰지 말자. 자,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백세스의 자료에 따르게 되면 이제 요거 자체가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그 밑에 있는 것이 삼성전자, 그 밑에 있는 것이 반도체 지수입니다. 미 반도체 지수보다도 올라가는 폭이 훨씬 더 많은 것이 SK하고 삼성전자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삼전닉스와 더불어서 TSMC 이 세 종목 자체가 MSCI의 신흥지수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뭐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만큼 중요한 주식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런던에 있는 삼성의 글로벌 예탁증권 GDR 이거 역시도 금요일 거래소 10% 이상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속해서 갈 수 있는데 가기는 갑니다. 가긴 가는데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자, 우리가 레버리지 같은 거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UBS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인공지능 인프라 관련 주식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기술 외 기업들을 제치고 상승세를 보이는 현상은 이례적이다. 자,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I 인프라 관련된 주식은 대부분 M7의 기업보다는 훨씬 뛰어난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의 지금 이제 캐시프로 ROI 있죠. 그 현금 흐름 투자 수익률 이런 것들이 2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워낙 캐펙스를 많이 쏟아부으니까, 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인프라의 경제적 이익은 2023년도에 2천억 달러에서 2027년도에는 1조 4천억 달러에서 600%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엄청나게 일단 증가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2023년도에 적자를 기록했던 메모리 기업들이 내년에는 세계 5대의 기술 가치 창출 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 내년에도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난다. 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UBS에 따르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술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공지능 인프라 관련 주식이 M7 대부분을 크게 능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UBS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또 삼성이라든지 이런 메모리 업체들이 애플, 아마존, 메타, 구글과 같은 이런 것들보다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격차를 보면은 투자 비용 대비 경제 수익률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캐시프로 ROI 이런 것들의 전망치 자체가 AI 인프라 기업의 경우 가속되는 반면에 대형 기술의 경우는 AI 투자 약정이 급증함에 따라서 2년 동안 200bp가 하락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극렬하게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프라 기업 그룹들, 그 미국의 기술 하드웨어 기업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그룹들 이런 것들, 그다음 시총이 1조 달러가 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데, 자, M7 같은 경우는 막대한 지출이 과연 높은 수익을 이을지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걸 봤을 때는 가치 창출의 척도인 경제적 이익 자체가 해당 인프라 그룹에서 2023년도 2천억에서 2027년도에는 1조 4천억으로 600%가 급증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이퍼스케일러 경우도 마찬가지로 2천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4천억 달러로 다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 이익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프라 부분의 예상 증가분의 절반 자체가 메모리 관련 주식에서 비롯된다. 그 변화의 규모는 실로 엄청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메모리가 갈 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 이런 것을 힌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년 전에 어떤 회사들이 경제적 이익을 갖다 창출하는데 5대 기업으로 꼽혔냐. 그렇게 했을 땐 애플, 마소, 그 다음 알파벳, 메타, 아마존 요 5개 기업이 있다. 근데 2027년도에는 엔비디아,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알파벳이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엔비디아도 있고 알파벳도 있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요 5개 종목은 우리가 계속 체킹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상품화된 분야였던 TMT 있죠. 기술, 그다음 미디어 통신 이런 것들이 몇 년 안에 가치 파괴에서 벗어나 세계 최저의 수준으로 도약했다는 점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AI 사이클에도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TMT 분야에서 가치 창출을 주도한 기업들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교체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기술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027년도에는 요 5개 종목이 계속해서 선두를 차지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이클 버리는 인기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서 약세 전망을 내놓았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일단 AI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 공매도를 많이 해왔죠. 그럼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논리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클 버리 X 계정에 나타났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지금 이제 베얼리시 포지션을 갖다 오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이크론에 대해서. 그래서 오픈했던 가격, 그 가격대를 보니까 지금 현재 1,051달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1,051달러. 자, 요거보다도 아무래도 주가가 더 올라가면 자기는 일단 손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1,051달러 우리가 돌파하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공매도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주가가 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종목을 공매도했다. 그렇게 어떻게 하게 될지 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5종목을 포지션을 추가 매수했다. 자, 이번에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다르지 않을 거다. 충분히 내려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이유가 마이크론 주가가 지난 1년간에 697%, 2026년 한 해만 241% 폭등한 이유로는 또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더 큰 바보 이론, 그리고 공개적인 약속 편향 이런 것들을 꼽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이 있다. 그 이야기 단순한 이야기겠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 그런데 주가는 많이 올라고 했다 해서 단순히 일단 여기서 또 폭락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가는 이익의 함수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이익만 증가된다면 올라가는 데다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맞는지는 한번 우리가 체킹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뭐 다른 회사들도 했는데 그건 한번 영어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국말로는 잘 표현이 안 돼서 자, 보시기엔 페이팔 있죠. 페이팔도 포지션을 갖다 추가했고 그 다음에 스프라우트 프라머스 마켓 요거 SFM 요것도 추가했고 그 다음에 뭐 조티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페니맥 이런 것들 부동산 업체들 있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 한 5개 종목을 포함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공매도했던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 테슬라, 캐터필라, 그 다음 어프라이 머티리얼스, 그 다음 이제 삭스 있죠. 이런 것들, 반도체 ETF 이런 것들 거의다가 일단은 매도를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AI 데이터 센터의 등장으로 인해서 캐터필라의 발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됐다. 그래서 이것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내려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일단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한국이 반도체 협에 5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렇게 보도했는데 자, 이런 것들 발표된 것들 자체를 봤을 때 이것이 종말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갈 때 더 많은 그게 불꽃을 더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불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버리가 인공지능 투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이 11월 달 그가 설립한 그런 헤지펀드의 분기별 떨팀 보고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안에 또 팔란티어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죠.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상당히 자기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 안 좋게 보고 있다. 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클 버리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나온 글들도 많이 있죠. 그거 한번 보게 되면 마이크론은 아이다호의 한 지하실에서 몇몇 사람들에서 시작된 회사인데 어떻게 해서 인공지능 붐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한때는 매력적이지 않았던 그런 사업으로 여겨졌던 메모리 칩이 자, 마이크론 자체가 이제 AI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일단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또 더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현재 주가를 본다면 2025년도 4월 이후에 1,400% 이상 급등했던 AI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기업 가치가 1조 1천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자, 마이크론 한국 외 지역에서 독보적인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AI 붐과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D램의 생산 업체가 되고 있는데 자, 마이크론 수요를 안정시키고 설비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의 한선을 포함한 16개의 전략적 고객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마이크론의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열풍에 따른 D램의 수요 급증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는 기술주 중심의 증시에서 선두 자리를 굳히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AI 관련된 그런 지출이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메모리 공급은 이를 따라잡기에는 아직 멀었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제조의 마지막 보루 이 중에 하나인 마이크론은 AI뿐만 아니라 더 넓은 반도체 공급망 그리고 그 안에서 미국의 위상도 이 안에서 일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미국에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제조업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현재 마이크론의 기업 가치가 1조 2천억 달러에서 미국에서 10번째로 가치 있는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메모리 사업은 역사적으로 수익성이 그다지 않는 높지 않은 그런 어려운 사업이었지만은 이 회사 사람들은 끈질기게 버텨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이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좀 깊이 있게 한번 봐야 되는데 반도체 업계에서 메모리, 마이크로칩 이런 것들은 가장 하위 계층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아이폰과 같은 전자제품에 사용돼서 앱 간의 전환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이 적절한 세척의 코스를 기억하는데 작동할 때 사용됐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일단은 단순할 때 사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메모리 칩은 대체로 상품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제조 원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칩을 판매했다. 마진이 안 남는 사업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 아이폰과 같은 갑작스러운 기술 발전을 통해서 메모리 칩에 대한 새로운 수요는 촉발은 했지만은 2, 3년 안에 새로운 공장들이 가동이 되었다.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면서 메모리 가격은 도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쇼티지가 아니고 공급이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됐죠.
자, 그런데 AI 자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메모리 사업의 역사상 가장 큰 일단 기술 발전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론의 CEO 산저이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6월에 실적 발표에서 AI 시스템 성능은 메모리 하위 시스템의 성능과 용량에 따라 구조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더욱 복잡한 메모리 계층 구조가 등장했다는 것들. 그래서 마이크론의 역사상 어느 때보다 큰 차별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복잡한 그런 메모리 계층 구조가 등장했다. 자, 요것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그런 게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마이크론의 좀 지금 이제 역사인데 히스토리를 좀 알고 계시면은 다음에 또 많이 우리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설립 자체를 본다면 인텔의 설립보다는 10년 후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D램이라든지 정적의 랜덤 액세스 메모리 칩의 제조업체로 시작해서 1970년대는 메모리 시장을 장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아날로그 칩을 생산하는 마이크론과 현재 없어진 모스텍 이런 것들이 메모리 시장의 주요 업체였다. LA 타임즈에 따르게 된 마이크론의 공동 창업자 3명이 모스텍에서 근무했는데, 마이크론의 첫 계약은 이전의 직장인 모스텍을 위해서 64K의 메모리 칩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이크론 초창기에는 PC 마더보드에 사용되는 SIMM 이런 것들을 불리는 D램 스틱을 포함한 여러 제품을 판매했고, 1980년대 이르러는 기업들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일본의 D램 제조업체들과 경쟁하는 데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 일본 업체들은 높은 품질 칩을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다 가져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역사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설립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텔은 결국 메모리 시장에서 철수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방향을 전환을 했지만은, 마이크론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메모리 시장에서 입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둘러싼 싸움에서 마이크론의 성장을 일단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끝까지 버텼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자, 마이크론은 보이시 지역의 사업가들부터 초기 30만 달러를 모금했고, 1980년대는 감자 사업으로 큰 돈을 번 JR 심플로스로부터 회사 지분의 40%에 대한 약가로 10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의 메모리 사업의 호황기에는 과도하게 확장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고, 이를 통해서 불황기에는 상대적으로 더 절제된 경쟁업체들을 인수할 수 있었다. 어느 정도 경영을 잘했다는 그게 이야기가 되겠죠.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일본의 메모리 대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결국은 기업들이 합병해서 일본 유일의 D램 업체인 엘피다 메모리가 탄생하게 되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은 오늘날에도 일본 공장을 비롯해서 대만, 싱가포르 등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칩을 생산하고 있고, 조만간 본사가 위치한 보이시에도 생산을 시작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마이크론은 일본 시장을 활용하고 경기 침체 어려움을 극복하는 흥미로운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마이크론은 결국 2013년도에 일본 기업 엘피다가 파산 신청을 한 후에 엘피다를 갖다가 인수했다. 그래서 당시 마이크론의 기술보다 우월한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판이 돼서 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문 기사들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술적인 것들 아니면 좀 역사적인 것들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있어날 때 회사가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갈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도역병 메모리에 대한 또 프리미엄이 있는데, 마이크론 대부분 기간 동안은 D램이 업계 표준에 따라 제조되어서 회사 간의 호환 가능성이 가능했기 때문에 상품의 공급업체로서 여겨져 왔다. 또한 고객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를 꺼렸고 이윤폭이 작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상장 기업의 수익률이 낮으면 투자자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수익률이 낮은 사업에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이크론이 좀 외면을 당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론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AI 붐을 통해서 D램 가격을 인상할 수 있도록 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AI의 막대한 메모리 수요로 인해서 기술의 자체도 변화시켰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한 여러 개의 DM 칩을 갖다 쌓아 올리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등장이 메모리 시장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존의 D램과 비교해 봤을 때 HBM은 메모리 공급 업체별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맞춤형 솔루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HBM의 생산 업체인 마이크론은 삼성,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 고객사들은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에 더욱더 적합한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매 분기 가격 경쟁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기술 발전이 일어나야 되겠죠. 지금은 뭐 SK 하이닉스가 독보적인데 계속 여기도 많이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또 마이크론의 장점이 있다면 더 넓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이크론 한국 외 지역에서 최첨단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D램 업체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지금 밸류에이션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국 외 지역에 있다는 것들. 그래서 AI용의 메모리 칩뿐만 아니라 휴대폰, 냉장고, 자동차에 사용되는 메모리 칩까지 중요한 공급망의 다변화를 제공하고 있다. 또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에 걸쳐서 5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서 공급망의 안정성에 강화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TSMC와 동일한 첨단 칩의 제조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들은 논리 기술이 아닌 메모리 기술을 만든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또한 HBM용의 3D 패키징 기술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미국 기업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마이크론 본사가 지금 아이다호 보이시에 일단 위치해 있다는 점이 있죠. 이런 것들이 국내 경쟁 업체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다. 그 이유는 실리콘밸리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엔지니어들을 빼앗길 가능성도 적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는가. 저 공급망의 안정성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새로운 유형의 계약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22년도에 메모리 업계는 칩 과잉 공급 사태를 겪었고, 이로 인해서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 초까지 가격 하락이 지속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마이크론은 많은 최종 고객들이 최적화 기간을 앞두고 재고를 쌓아두었기 때문에 가격 하락세가 장기화되었다. 재고를 쌓아두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공급 과잉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느꼈기 때문에 상당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월가에서는 AI 칩의 학습용 지출이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AI 모델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그리고 AI에 대한 지출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칩 제조업체들이 AI 추론의 수요 증가를 예상했더라면 생산 능력 확충을 더 일찍 고려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지금 덧붙이고 있는데, 마이크론만 지금 이제 AI 관련된 제품에 대한 수요를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인텔 역시도 추론 자격이 필수적인 CPU 공급 부족에 직면했다. 남들이 다 예상을 하지 못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마이크론 입장에서 본다면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있죠. 이거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을 받았지만은 마이크론 뉴욕과 아이다호에서 생산 시설을 건설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한 데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다. 즉 말해서 조금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경기 호황, 불황의 변동 주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요 고객사의 수요 추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새로운 유형의 장기 계약을 도입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최저 가격의 책정, 이전 경기의 최고점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는 포함하는 전략적 고객 계약을 발표했는데, 5년 계약 하나만 체결한 상태였지만 당시에는 6월까지 16개 계약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장기 계약을 통해서 마이크론이 과거에 겪었던 호황과 불황의 주기를 완화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메모리칩 공급 계약은 뉴욕주 북부에 있는 1,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제조 고정을 포함한 추가 생산 능력의 투자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계약 자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일단 설비를 가동하고 나면은 칩 제조 장비를 설치하는데 드는 높은 고정 비용을 고려할 때 곧바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장기 계약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공급 물량을 좀 조절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이크론의 전략적 고객 계약에 대해서 GM을 갖다 예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적 고객 계약 자체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공급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계획의 가시성을 개선하고 공급의 변동성을 줄인다. 그렇게 해서 핵심 산업이 안정적으로 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은 그런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을 변동성을 다 줄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공급 계약, 그다음 HBM의 발전 이런 것들이 기존 메모리 주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요와 공급이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고객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진실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업계가 예상보다 많은 수요를 창출했지만은 메모리 관련 사업은 수요가 아닌 공급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순환적인 산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공급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공급량도 자기들이 조절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통적인 메모리 시장의 주기적인 정점에서는 시장이 수익을 갖다가 할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고객 계약 덕분에 현금 흐름에 대한 확실성이 확보되어서 더 나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업계 측면에서 본다면 경기 변동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어서 향후 2년 동안은 손실을 볼 것이라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들도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런 장기 계약을 갖다 체결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새로운 고객 계약이 업계에 지금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경기 침체가 또 도래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중에 일부는 아무래도 세레브라스라 이런 것들을 비롯한 여러 반도체 회사들의 등장에 힘입은 것일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칩에 직접 메모리를 더욱더 많이 탑재하는 추세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칩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외부 메모리 양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경기 침체가 언제 올지는 아무래도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세레브라스가 어떤 식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을 치고 나갈 수 있을지, 또 다른 업종인들이 어떻게 좀 이런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을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리스크는 포함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도 있죠. 마이크론 주가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후에 아무래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주가는 목요일에 5.5% 하락하면서 975.56달러로 마감했는데 6월 10일 이후에 처음으로 100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많이 올랐죠. 11%, 8.2% 상승했는데 오늘 장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 반응이 안 되고 있고, 자, 마이크론 주가는 2010년도 들어서 242%가 상승했다. 올해 이틀 연속으로 하락한 경우는 단 2번뿐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증시의 긍정적인 신호들을 제외하게 되면 마이크론 주가가 보통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그런 사례는 단 2번뿐이었는데 3월 6일에 연속 하락, 그리고 5월 3일에 연속 하락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하락세가 마이크론 주가가 242% 상승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정체 현상에 불과했다. 지금도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주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었다. 해서 기본적인 상황엔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서 전망이 더욱더 밝아졌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호황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불안실성 때문에 기업의 가치 배수가 낮아진 것일 뿐이다. 그래서 적어도 2028년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예측이 맞다면 마이크론의 최근 주가 하락은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